도박 지금 안 하는 거죠. 네. 도박에 준하는 것도 안 하고 있죠. 네. 솔직히 말해야 돼요. 네. 이거 여기서까지 거짓말하면 어느 곳에서도 저는 서현 씨가 변화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기당한 거 있었잖아. 애무라고 해가지고 했던 거. 응. 그게 뭐야 뭐야 그게? 로또인데 로또 뭐였어? 1등 해준다고 해놓고 도박 사이트에 알려준 거야. 도박 사이트였어. 그 아 거기다가 거기서 로또번호를 알려주면 그거를 입력하라 이거였어? 아 잠깐만. 아까 그 로또 거기에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는 1,000만 원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로또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네. 근데 로또 때문에 돈을 못 받아서 열이 받은 상태 아니에요? 네, 그 돈이 거기 도박 사이트에 넣어진 거예요. 그 노트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번호를.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시드머니로 넣어준 거예요 게임에? 네. 아 그 1,000만 원을 그 도박 사이트로 아니 근데 난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근데 여기서 1등을 안 만들어줬어 1등 만들어준다라고 해놓고 1등을 안 만들어줬어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뭔가 다 사기구나 해가지고 그만둬야 되는데 도박 사이트를 계속 한 거는 일단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넣어둔 돈이 아깝잖아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믿고서 그냥 한 번 더 속는 김에 한 번 더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전혀 동감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박만큼은 절대 아니다. 와, 큰일 나죠.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술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제가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 금액을 따지지만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도 나. 지금 생각이 안 나.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알고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디에 썼는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사실 1억 원 중에 다 1억은 뭐 도박이나 이런 상위는 아닐 거예요, 저도. 다만 항상 빌려주면 뭔가 어디에 썼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한 두 달, 세 달 만에 없어지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점점 계속 똑같이 대출이 필요했고 돈을 더 넣은 거예요? 더 넣지는 않았어요. 그 도박은. 뭐예요 그거는? 어느 비는 거는 뭐가 비는 거예요? 왜 1,000만 원을 자, 하면 오케이. 그럼 남편 입장 얘기해봐요. 뭐가 비어 있는지, 그죠? 남편 입장. 남편은 왜 1,000만 원보다 많다고 생각하는지, 자, 입장. 무서워서. 아, 괜찮아. 얘기해. 우리가 지금 다 잘 되자고 온 거니까. 얘기해요. 네네. 아니 저 미쳤나 지가 만에 놓고서 무섭다고 가식도네 진짜. 딱 카메라 없는 데서 죽었다. 그 이후에 1,000만 원. 그게 유튜브에서도 또 방송하면서 그걸 따라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내분 입장. 옛날에. 아, 옛날 거. 네. 자, 뭐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자, 서현 씨 인상 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인터넷을 했던 사람이 한 번 그랬는데 그건 우리가 또 실수로 아유, 그럼요. 뭐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계속 저렇게 된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 또 왜 인상 써? 아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나는 감정이 없냐? 나만 나쁘지.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의심하고 그러겠지. 근데 나는 지금은 아예 그 이후에 아예 나는 그거 자체를 안 해. 혹시 그 외에 또 남편분한테 말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아직 안 나왔던 아니 없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썼죠. 그런 거.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혹시 더 숨기고 있는 거 있으세요? 더 숨기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없고. 없어요. 없어요? 이거 심리 생리 검사 때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꼭 써요. 알겠죠? 궁금한 거.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제 안 하고 안 한 지 오래 그치, 됐기 그치.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 그게 맞아요. 일인데 자꾸 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네. 나를 째려봐. 나를. 내가 물어봤잖아, 우리. 네. 서현 씨? 서현 씨?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얄미워서 계속 쏘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이런 욕하면 안 되죠. 저만 진짜 주인이 되고 저만 나쁜이고 그냥 제 딴에 그거예요. 애도 못 봐, 일도 못해, 돈만 날려, 도박해, 도박꾼이야. 그냥 저는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 뿌리치고 나가고 싶었던 것을 꾹 참고 있었어요. 당신은 이따가 보자. 야 진짜 이혼해야겠다 이 생각했어요 진짜. 핸드폰으로도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도 하다가 가장 큰 거지 뭐 핸드폰 너그 핸드폰도 나 보여줘 그러면. 그래서 핸드폰을 보시는구나.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스릴러입니다. 뭐가 더 있어? 아, 그냥 게임하고 있는데 아니 요즘에는 뭐 내가 물어보진 않잖아 잘. 안 물어봤죠. 저희가 그 근데- 이야기를 왜 하는 거도.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밤에 뭐 몰라요. 뭘 하고 뭐 게임 게임이요. 그냥 게임. 그냥 게임. 저 하는 인터넷 게임. 네, 인터넷도 자, 보고. 일단 봐요. 사실 제가 돈을 관리를 한 지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아내분은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냥 공동 생활비 통장이 있는데 남편 명의로 된 거 거기다가 그냥 다 보이게 모임 통장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 근데 이제 나도 그래. 이게 나는 다 갚고 없어질 때까지 난 잊혀지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알아. 그게 너무 나는 아픈 거야 마음이. 과거 얘기 나오는 게 항상 난 죽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어서 죽고 싶었어 그냥. 그래서 내가 만약 죽었으면 자기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 반대로 나는 저런 얘기들 왜 해? 당신 그때 나 싸워서 나 집에 안 들어간 날. 나 그때 너랑 진짜 끝내고 싶었어.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모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척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한 거죠. 계속 따지니까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틀인가? 네, 안 왔죠. 내가 그때 어디 갔는 줄 알고 얘기해줬잖아. 죽으려고 또? 공평한까지 갔었지. 그때 진짜 너무 당신 너무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했잖아. 그래서 끝까지 갈 뻔했잖아. 정말 죽어라, 나가 뒤져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사유가 사실 어머니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셨던 거고, 어머니도 사실 사람을 너무 좋아했었고요. 사람을 너무 믿어서 돈도 잘 빌려주셨고요. 아버지는 또 파산을 해서 지금 끝난 상황이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지금. 그 길을 갈까 봐. 남편의 아픔을 건드렸죠 그냥. 아버님의 상처를 건드렸고. 똑같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화가 나셨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이야기까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좀 이런 말까지는 안 좋은데 솔직히 안 좋은 생각까지도 잠깐 했었다가, 너무 워낙에 금전적인 것 때문에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저를 비판하고 저를 깎아내리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외로웠어요. 지금도 그렇고. 했었는데 당시에 또 너무 갑자기 아파서 서연이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래서 강화도까지 가서 그냥 어디론가 배회했고 그냥 다시 좀 정신 차리고 화해했죠. 어우, 저렇게 예쁜 딸이 있는데, 그지?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못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난다고 말했잖아. 짜증나게. 왜 욕을 해? 아 열받잖아. 생각하지 아니, 열받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날 괴롭혀 계속. 야, 오늘 좀 늦게 왔어 봐. 죽이려고 했는데. 또 뭐 있는데? 해도 되냐? 풀라메 해도 돼? 나는 말보다 주홍이거든. 약간 학교 다닐 때 일찍 보는 거 그럼 같아. 물론 저도 짜증을 낼 때도 있지만 그냥 쇼크하게 봤어요. 원래 그래요. 솔직히 안 좋죠. 근데 안 좋은데 너무 자주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부집니다. 좀. 아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다고 싸워봐야 득될 것도 없고 안 좋은데. 야 누가 열받게 하네? 어? 눈 돌아간다고 발로 차냐 차를? 그럼 미치냐? 재물손괴야 재물손괴. 그래 너무 열받아가지고 쳤어요. 너도 내 마음 아프겠으니까 너도 마음 아파만 하면서 쳤죠. 근데 그거 슬리퍼 신고 찬 거예요. 근데 넘어갔잖아.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많이 양보해야 되냐 이런 거. 야, 난 양보 안 했어? 너만 양보했어? 나 원래 그런 성격 아니었어. 네가 더 나 악하게 하는 거야. 에이. 너 난 왜 가냐냐? 맨날 그렇게 나 그런 여자인 몰랐어?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나도 나아지겠지 했어. 진짜 뭐가? 내 취향 아닌데. 왜 결혼했냐? 내 취향인데. 네가 나 좋아해주니까 한 거야. 저의 이혼 의사는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에서야 이제 멀어지면서 저는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연애했던 시절처럼 바꿔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사실 지금은. 앞으로 화 더 내겠지만 조금만 참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저 때도 화를 냈어. 오늘 진짜 그만해. 굉장히 좀 뭐 두 분이 아주 막 사이가 안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문제가 커요. 심각합니다. 두 분 잘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 아내분. 아까 그 여러 가지 뭐 돈과 관련된 사고들 그 왜 한 거죠?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있고 빚이 점점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것도 한 번에 있고. 해결하고 싶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땀이 빠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힘내서 땀 흘리고 일하고 다른 뭐 꼼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걸로 안 돼. 어? 잘 살고 싶죠? 네. 그거 그만해요. 그냥 누워가지고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정말 암흑 같은 미래만 있을 거예요. 제 얘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거 금방 까고도 남아. 그거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요. 금방 갚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얘기 뜻을 아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진심으로 보여요? 어때요? 진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번 바뀌어 보세요, 서현 씨. 네. 자, 문지훈, 송서연 부부의 가사 조사 결과를 잘 봤습니다. 캠프를 마친 후 조정기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같이 상담할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네. 네. 우리 이스캠에 어느 분이 먼저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요. 아, 신청하셨어요. 왜요? 그냥 잘 살고 싶어서 저의 문제점도 알고 음. 건치고 싶어서 애기할 때도 잘해주고 싶고
제일 급한 건 뭐예요? 제가 애기한테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거. 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돈 문제죠. 제가 사고 친 것들 막 일을 막 저지르고 하는 것들. 사기도 당했다. 로또 다단계도 했었고 사업도 했다가 가지가지 다 하셨구나. 그러면 돈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돈은 다 남편이 변제를 하나요? 남편이 대출을 받아주거나 그랬죠. 남편은 왜 이렇게 변제를 해줄까요? 저한테 많이 지지를 응원을 해줘요. 뭐 어떻게든 뭐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요. 왜 응원을 해주죠? 저 같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아 가까운 사람한테 핀잔을 듣는 걸 견딜 수가 없다. 비난받고 그런 게 싫어요. 아, 그럼 가까운 제가 사람에게. 무너져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드럽고 부드럽고 그냥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냥 조곤조곤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얘기해주고. 네. 그러면 로봇건 안 해요? 다단계 안 해요? 어때요? 응원하면 안 하죠. 저도 그때 아, 한 이유가 네. 계속 남편이 돈을 벌어오라고 임신할 때부터 아. 그쵸? 계속 돈을 벌어오라고 하니까 그게 저 압박감이 커져서 잠깐만요. 그래서, 서연 씨 보세요. 제가 이제 서연 씨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나를 고치고 싶어요. 저를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돈 문제가 있고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남편의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내가 불리하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도망을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서연 씨가 왜 그런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검사를 좀 했잖아요. 검사를 좀 했는데 여기 보면 자극 추구 점수도 높은 편이거든요. 뭔가를 또 새로운 걸 막 하고는 싶은 거예요. 대신에 위험 회피는 또 100이야. 겁은 많아. 네. 뭘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또 겁이 나서 뭘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그런 유형의 특징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연 씨는 아주 어정쩡한 사람이에요. 욕망은 큰데 체력은 안 돼. 돈은 갖고 싶은데 능력은 안 돼. 내 이상과 내 현실의 격차가 좀 커요. 그럼 그 사이에 다단계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 부분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욕망 대비 능력 차이가 크니까. 원래 나보다 내 욕망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할 것 같으면 혓바닥을 내 손으로 잡아야 돼요. 도박 지금 안 하는 거죠. 네. 도박에 준하는 것도 안 하고 있죠. 네. 솔직히 말해야 돼요. 네. 이거 여기서까지 거짓말하면 어느 곳에서도 저는 서연 씨가 변화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안 해요. 진짜 생각은 하는데 진짜 안 해요. 근데 진짜 한 적은 없어. 그 도박을 얼마를 잃었는지 본인은 정확하게 알아요? 아니요. 모르죠. 제가 가만히 볼 땐 서연 씨가 산수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산수.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거 하는 거거든요. 한 방에 하는 거, 크게 하는 거.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업하면 안 돼요. 산수를 못한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요? 저라면 딱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는 것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서연 씨면. 왠지 아세요? 서연 씨는 스스로 알아. 내가 팔랑귀라는 걸. 저는 제 주제를 알아요. 서연 씨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돈에 대한 제가 계산을 잘 못하는 건 전 알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확실히 알려주셔서 너무 놀랐어요. 모든 인생은 자기가 한 행동과 말 때문에 그 빚을 스스로에게 갚아요. 근데 그 값을 남편이 다른 방식으로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은 다음 생에도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 왜 이혼해요? 내가 빚 졌더니 뭐라고 나무래서? 그냥 고집이 세고 이런 여자랑 어떻게 고집 없이 살아요? 이 남자나 되니까 당신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옥죄지 마. 센 얘기하지 마. 나 나무라지 마. 근데 서연 씨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나무라도 돼요. 부부끼리라도.
이 정도 사고 치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뒤처리 처리반이에요, 인생이. 남편이 어쨌든 이 빚을 갚고 있잖아요. 고마운 거예요. 내가 졌던, 내가 싼 똥을 지금 이 남자가 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뭉태기 같은 똥을. 그러면 조금 조용히 계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순간 머리에 뭔가 맞은 느낌이었어. 이렇게 이 정도도 나를 컨트롤 안 했으면 나는 더 망가졌을 텐데 그때 남편한테 많이 미안하고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잘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그때 처음 만나실 때에도 빚도 있고 뭐 그랬었던 걸까요? 처음에 친구로서 만났을 때도 돈을 많이 좀 빌렸던 것도 있었어요. 네네. 아, 친구로서 만날 때에도 돈을 빌렸었어요? 네, 좀 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아, 갚았나요? 아니요. 안 갚았어요. 네. 아니, 돈도 안 갚는 여자랑 왜 결혼을 하셨어요? 이런 요인이 있으면 전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여자랑 왜 살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뭐 실제로 만나면은 뭐 강한 척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강한 내면에 좀 그런 모습도 좀 보인다 보니까 좀 동정심 같은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동정심도 있었고. 이런 여인이랑 사는 분들은 말입니다. 메시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군가를 내가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 그 어려움에서 끄집어내어주고 싶은 마음, 그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실패한 메시아도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구원이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죄는 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지금도 빚을 갚아나가고 있고. 네. 저는 지금 정말 구원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을 구원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네. 첫째는 아이를 좀 구원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사들 좀 하셨죠. 예. 이제 하셨는데 우울감이 굉장히 높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어둡게 보더라고요. 가정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가면 본인 박살나요. 지금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이런 퍼즐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라고요. 이거 좀 재조합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좀 안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안도 너무 높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아내가 좋았던 건 뭐냐면 자기를 인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다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방법이 생겨나더라고요. 이 솔직함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좀 걱정됐던 게 뭐냐면 딱 이거 화면만 보잖아요. 그러면 소연 씨는 나쁜 엄마예요. 네. 사람이 착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결과물이 착해야 착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결과물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아이를 어떨 때는 안고 동일한 상황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떨 땐 엄마가 나를 받아줘. 어떨 땐 엄마가 나를 밀어내. 왜? 그러면 애 입장에는 헷갈리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혼란애착이라고 불러요. 이 혼란애착은 굉장히 아이에게는 어려운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 있죠. 우리가 본인처럼 살고 싶을까요? 아니요. 절대 절대 안 돼요. 서연 씨. 네. 저는 네가 달라진 서연 씨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딸이 걱정돼서 우는 엄마. 딸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엄마. 특별히 제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서연 씨가 무식해서 너무 좋아요. 무식해서. 왜냐면 무식하면 배우면 되거든요. 모르면 배우면 돼요.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지옥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런데 하다가 또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찾아보고 실패해서 속상하고 이게 다 뭐냐면 노력이에요. 노력.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게 쌓여가면서 나중에 좋은 엄마라는 말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도 보다 낫게 키우게 되고 애한테 짜증낸다. 이게 고민이다라고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짜증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전 적은 사람을 생각해요. 적은 사람을 생각하죠. 근데 지금 강아지 2마리 키워요. 거기다가 아이를 키워요. 거기다 집안일 좀 하고 있죠. 이 많은 일을 감당하기에는 본인이 에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체력에 맞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남편 출퇴근하는 시간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 할 건지 계획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네. 아시겠죠? 최대한 쉼을 많이 넣으세요. 최대한. 들어오세요. 네. 남편 앉으시고, 아내 앉으시고. 네. 대충. 오, 잘 그리셨네요. 그냥. 10시 반에 자는 걸로 취침 시간도 굉장히 당겨놨어요. 거의 숲속에 잠자는 공주예요. 자야 돼. 계속. 근데 본인은 자야 돼요. 자야 안 예민해. 그래야지 예민하지도 않고 에너지가 좀 생겨요. 우리가 함께 이 계획을 한 것에는 남편도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같이 좀 궁리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남편은 스스로를 굉장히 작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스스로 어렸을 때 검사도 보니까 말썽꾸러기였던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 그런 남자예요? 아니죠. 아내는 남편을 뭐라 그랬냐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정다감해요. 다정다감해요? 다정다감해요. 차분해요. 차분해요. 이성적이고. 따뜻한 사람 마음을 저도 많이 이해해줘요. 그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남편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편을 크게 봐요. 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몰랐죠. 되게 크게 봐요. 다만 그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표현이 없어요. 예, 고마움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 괜찮아요. 인사를 시작하면 이 집은 이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말을 한 지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타임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숙제 하나만 더 넣읍시다. 6시가 되면 넘어오면 남편이 오잖아요. 네. 남편 오죠? 네. 그러면 멋진 남편 고생했어. 멋진 남편 고생했어. 지훈 씨는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요. 남편도 우리 예쁜 소연이 고생했어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꼭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아픔만 봐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남편도 그렇고 아기의 아픔도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진심으로. 잘 해보려고요. 진짜 잘 해볼 거예요. 남편. 아내 도박 안 해요. 예.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안 해요. 안 하죠? 네. 사업 안 하죠? 네.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네, 절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 믿어주셔야 돼요. 저도 믿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